안녕하세요. 부산 강서구 거가대교 바로 옆에 있는 부산 산재 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산재와 공상합의에 대해 세 꼭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나 오너 둘 다에게 공상이 아니라 산재가 답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주가 공상하자고 근로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에 따라 공상합의를 했다고 해서 공상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상을 하고 행정처벌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공상합의 후 혹은 전이나 사고 발생 후 한 달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실무상 공상합의 자체로 행정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공상만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실무상 최소 500에서 1천만 원 정도 부가처벌을 받습니다. 산재은폐 등과 관련하여 역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낚여서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 발생 후 근로자가 아무렇지 않다 산재를 하지 말자 먼저 이야기하여 근로자와 공상합의하고 병원비 선에서 금액합의 한 경우 이를 믿고 산재 신청과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을 않던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난 후 갑자기 휴유증이 있다 하며 산재 신청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업주에게 반협박조로 산재은폐로 과태료 700에서 1000만 원을 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고, 향후 계속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이나 산안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별도로 합의보자에서 수천만 원의 추가 금원을 요구하고 이에 수천만 원 털리는 경우를 본 적도 있는 바, 사업주분들도 이런 경우에 당하지 않으려면 근로자가 다치면 일단 최소한 산업재해 조사표는 반드시 제출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사업주에게 조언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느 정도 다쳐야 공상으로 하지 말고 산재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물어보시는 사업주분들이 있는데, 산재 실무를 오래 한 노무사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일단 근로자의 사고 진단 주수로 공상과 산재를 나누는 기준을 들 수도 있으나, 그런 기준보다는 현실적인 기준은 해당 재해자가 산재장애가 남을지 안 남을지를 기준으로 공상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화상 등 일부 비급여 폭탄인 상해사고 말고는 대부분 산재로 했을 때 근로자의 가장 큰 이득은 휴업급여와 장애급여입니다. 대부분 사업주들이 공상시 휴업급여나 그 기간만 생각하시는데, 해당 근로자가 장애가 남는다면 공상합의 금액이 거액이 됩니다. 최소 14급도 한 달 반치 추가 임금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남는다는 이야기는 근로자가 계속적인 고통을 호소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일정 기간 지난 후 추가로 재요양 등을 이야기하려지가 있고, 이런 경우에 또 보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의 거래처 모사업체는 공상했다가 거의 10년간 수시로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한의원 도수와 침치료 관련 비용과 치료시간 전부 유급으로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10년간 응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산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꼭지 보시고 느낌이 드시겠지만, 공상보다는 산재가 사업주나 근로자 둘 다에게 답이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이러함에도 사업주가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아 고민하시거나 고통을 받는 근로자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사뿐히 눌러주시고 좌측 상단에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산재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